풀어보면 얘는 확실히 셀의 다음 교재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셀의 다음 교재다. 약간 셀 내용을 한 6, 70% 품고 있으면서 약간 뭔가 덧댄 느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야 니네 이거 1번 어떻게 풀었냐? K로 잡고 3분의 1 해가지고. 잘했어요. 여기 보고 3분의 1 하면 안 돼요? 아 그렇게 그죠? 이거 사실 어떻게 이게 사실 발음 풀이는 아닌데요. 지금 가비의 역연산 하는 거죠. 가비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3x의 제곱분의 x의 제곱은 2bx분의 ax는 9분의 b였으니까 얘가 지금 이 짓 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서술형에서 이런 풀이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배운 게 아니고요. 얘는 0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얘들은 0이 아닌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알겠죠? 근데 모든 실수니까 이렇게 커멘트를 하면 제 생각이 괜찮을 것 같은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므로 0이 아닌 실수 x에 대하여도 성립한다. 그래서 얘는 이렇다라고 볼 수 있다. 가비에리의 역연산 이렇게 쓰시면 딱히 꼬투리 잡기는 좀 쉽지 않은데, 여튼 객관식이나 단답에서 활용하시는 뜻이에요. 알겠죠? 예. 좀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학생은 쓰지 마세요. 학교 선생님 왠지 나를 부릴 것 같다 이러면 그냥 K 잡고 하세요. 알겠죠? 아시겠죠? K 잡아도 별로 안 걸려요. 안 예, 걸려요. 별로 안 걸리니까. 그냥 3K가 1이지. 맞습니다. 예. K 잡아도 별로 안 걸리니까요. 사실 그리고 이게 방금 쌤이 한 얘기가 어제 네가 질문한 문제하고 약간 맞다 했거든. 그렇고, 그 다음에 뭘 질문하셨죠? 뭘 했죠? 나 지워버렸네? 여기 이 페이지는 질문 없었나요? 네. 확실하죠? 네. 3번은 잘 풀었어요? X의 영역은 네. 부호가 같을 때 이거 전개해서 풀었나요 혹시? 정리를 해봤고 집어넣어가 집어넣어. 전개하기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을 x에 그냥 0을 집어넣어 보면, 왜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니까, 그제? 그럼 왼쪽은 abc가 돼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abc가 되죠. 이 둘이 같으려면 abc가 0일 수밖에 없죠. 그럼 abc 셋 중에 적어서는 0이다라는 거 바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니은도 이걸로 할 수 있나요? 니은 이걸로 할 수 없죠. 니은 하려면 뭐 해야 되죠? 실적 a 0 넣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x 약분해도 되니까 x 플러스 b, x 마이너스 c, 이놈이 x 마이너스 b, x 플러스 c하고 같아야 되죠? 타당합니까? 그래서 b는 c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전개를 안 하면 디귿이 약간 좀 까다롭지 않나요? 괜찮았나요? 디귿에 정했어요. 디귿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연속하는 세 정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를 n-1, b를 n, c를 n 플러스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거 더 하는 0이니까. 네. 네? 저거 더 하는 0이니까. 가운데 0 아니에요. 적어도 하는 0이라는 말이 있고 가운데 0이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가운데 0 아니더라도 하는 0이죠. 네. 일단 봐봐요. 그래서 n-1, n, n 플러스 1 쓰고요. 마이너스 n-1, n, n 플러스 1 쓰시면 가운데가 0이 아니면 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운데 0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다. 그게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연속한 세정수 이렇게 언급되어 있으면 이런 형태의 식을 좀 묘사해 보시면, 문자를 묘사해 보시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리거든요. 그냥 이 얘기 하려고 이 문제 언급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혹시 전개해서 맞춘 학생들은 또 질문 안 하고 있을까봐, 그래서 이 얘기 한번 해본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상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등차수에 나오는 개념이죠. 세수가 등차수를 이루면, 이러면 a-t, a 플러스 t. 어차피 자연수 하는 건 어차피 공차가 1인 등차수이니까. 쌤 4번은 네. 말고 없습니다. 그냥 열리면 맞죠? 열림이라기보다는 네. 이거를 두 문자의 항등식으로 보는 멍청한 놈들 없냐? 뭐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x와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으면 x가 결정되면 y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이 식에서 문자는 한 개인 거죠.
그러니까 x를 소거하든 y를 소거하든 한 문자를 없애신 다음에 한 문자에 관한 항등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만 보고 이걸 모든 실수 xy니까 x, y에 대한 항등식 이렇게 미련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나머지 전개는 하시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셔야 돼요. 다음 15번이었나요? 아유씨, 인수분해가 생각보다 좀 퀄리티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그러지 않았나요? 이거를 어떻게 인수분해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제곱이죠? 그럼 합칠 수 있죠?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전체의 제곱인가요?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전체의 제곱인가요? 이건가요? 맞나요? 쓸데가 없는데? 위의식이요. 내가 뭐 쓰는 거지? 잠깐만요. 제가 어제 밤에 풀어가지고 새벽에 풀어가지고 곱셈공식 변형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랑 똑같아질 수 있잖아요. 잠깐만요. 아 그러네요. 그냥 이렇게 했네요. 네.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놈의 제곱 이렇게 썼어요. 이 식하고 같죠? 그죠? 아까 그 지수법칙 이용해서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럼 이걸 일종의 보기차 형태로 그냥 보는 거예요. 보기차 형태로 보면 그 다음 식이 얘를 어떻게 변형해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전체 제곱에서 뭔가를 빼는 거죠. 그죠?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전체 제곱을 얼마 빼면 되죠? 4x제곱 y제곱 빼면 돼요. 맞아요? 마이너스 18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81 여기까지 쓰시면 얘가 완전 제곱인 거 발견되세요? 그죠? 그래서 얘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인가요? 아니? 맞나요? 그죠? 네. 그리고 이 뒤에를 이렇게 처리하시면 합차 공식의 형태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 하시면 또 여기 칠판에서 볼게요. 더하기 이거 하시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9 맞아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9 이런데 얘도 또 완전 제곱이고 얘도 또 완전 제곱이고 얘도 3의 제곱으로 처리할 수 있죠. 맞아요? 여기가 x 플러스 y 전체 제곱이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3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그리고 x 마이너스 y 플러스 3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하시면 2차식 4개로 인수분해 되겠네요. 그죠? 인수 고르는 건 할 수 있죠. 인수분해 됐으니까.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7번이 질문이었는데요. 17번이 질문이었는데요. 얘는 그 왜 복잡한 인수분해 유형은 6가지예요. 알고 계세요? 치환, 일부 전개 후 치환, 일부만 공통인수로 묶어서 전체 공통인수 발생, 방금 했던 거 완전 제곱의 차의 형태로 유도, 그 다음에 두 문자 이상일 때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 그리고 인수 정리, 이렇게 6가지거든요. 이 6가지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 중에 뭔가 이렇게 끼워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그 앞에 제가 얘기했던 4개가 끼워 맞추기가 안 돼서 그냥 전개해서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해보자. 이것도 A, B, C에 관한 3차 동차식이죠. 이거 원래 차수가 낮은 거에 대해 정리하게 돼 있지만 그냥 차수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A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A에 대해 정리를 해보시면, 근데 A에 대해 정리는 다 해보지 않았나요? B 플러스 C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A 이렇게 나오고요. 상수항이 뭐 나오냐면 이제 A, B와 관련된 항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걔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묶어두면 좋아요. 여기 이 부분 안 묶은 학생들 일 거예요. 이 문제 못 푼 학생들은. 여기 이 부분 그냥 묶은 거예요. 그냥 전개해서 뭐 B의 세제곱 플러스 B제곱 C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이라고 써도 되는데 이렇게 묶은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묶어보니까
인수분해 유형, 특수한 유형 세 번째. 일부만 공통인수로 묶어서 전체 공통인수 발생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개는 B 플러스 C라는 놈을 공통인수로 가지고 있죠. 맞죠? 그래서 요 세 개를 묶고 싶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곱하기 B 플러스 C입니다. 맞죠? 그럼 남은 항이 이거하고 이건데 얘는 A라는 공통인수를 갖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A를 묶어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곱하기 A거든요. 그러면 얘랑 얘랑 똑같은 인수죠. 그죠? 네. 그래서 얘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곱하기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 6가지를 꼭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건 아니고 문제 푸는 과정 중에 막 섞입니다. 뒤섞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특수한 유형, 인수분해 특수한 유형 6가지는 그냥 이걸 다 외우고 통째로 다 외워야 돼요. 제가 한 말을. 알겠죠? 그래야 이 중에서 쫙 돌려가면서 뭐지? 이렇게 바라볼 거니까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치환. 일부 전개 후 공통부분을 발생시켜 치환. 일부만 공통인수로 묶어서 전체 공통인수를 발생. 그리고 완전 제곱의 차이 형태를 유도. 그리고 한 문자에 관한 내림 차수를 정리. 이때 차수가 낮은 문자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이 6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뭘 빼고는. 상반식을 빼고는. 알겠죠? 네. 상반식 문제가 안 나왔던데? 그죠? 네. 상반식 문제가 안 나왔는데 하반식을 좋아하나 봐요. 그 수능 오빠 이후로 개꿀잼이네요, 그죠? 네. 인상 쓰지 마라. 야, 니네 18번 맞았냐? 아, 18번 나는 약간 센세이션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맞긴 맞았지만 그죠? 약간 왜 Z를 곱하는 네? 밑에 Z만 곱하잖아. Z만 곱하는 게 아니고 뒤쪽에 맞지. Y 붙은 거. 네, Y 대신에 YZ를 대입한 거죠. 그러니까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식을 더 간단하게 만들고 인수분해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대입해서 그 복잡한 식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좀 더 신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 이걸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이용해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YZ로 쓰고 되는 거 아니야? 식이 더 간단하잖아요. 두 문자가 되니까. 그럼 다시 한번 더 했는데. 그래서 얘는 그냥 뭔가 인수분해의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싶은 거죠. 야 이런 식이 더 가능한데 니네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인수분해 방법에 이것도 한번 써볼래? 이런 가이드를 제시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물론 여러분들 안 쓰시겠지만 그죠? 선생님 보여주겠어요? 약이나 쓰지 그지? 농담이고요. 너무 고차원적인가요? 저희 개그가? 그렇습니다. 23번은 제가 딱히 할 얘기가 없는데 23번 푼학생 이런 거다 대입해서 해야 돼 진짜. 아니요? 0 집어넣고 그래서 0 집어넣어서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 식을 보고 px 플러스 1에 x 대신에 2x를 대입하게 되면 2가 4개 앞으로 튀어나와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말은 px 플러스 1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2x를 대입했을 때 2가 4개 앞으로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P3은 30이라고 했는데 P3 넣어보면 이게 32가 됩니까? 여기다 2 넣어야 되죠? 16 되죠? 그럼 아 뒤에 수는 2구나. 됐습니다. 다 푼 겁니다. 알겠죠? 딴 거거든요. 이게 보이는데 제가 다른 거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이게 보이는데 다른 거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존나 괜찮지 않나요? 이 식의 의미를 저와 함께 적어봐야 알겠죠? 얘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px 플러스 1에 x 대신 2x를 대입하면 2의 4제곱 곱하기 px 2x 플러스 1 아니 px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봐야죠. x 플러스 1이 된다. 그냥 이렇게 읽혀요. 이 식의 의미가. 그러니까 px 플러스 1이 x의 4제곱을 인수로 갖는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괜찮지 않나요? 아주 마음에 쏙 드시죠? 쏙 드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저 이 문제 되게 여러 번 풀어보는데 처음 문제를 볼 때부터 이 생각하겠습니다. 이 문제 처음 만나자마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물론 또 이렇게 풀면 저한테 막 전화 비난을 맹비난하는 학생도 있는데 어쩌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제 말이 맞죠 보니까 맞는 말인데요? 네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혼자 공부하다 아씨 나 천재인가? 이러고 있을 텐데 그죠? 네. 그지 정재야? 쌤말 딱 맞지? 엄마 나 천재인 것 같은데? 왜? 그러니까 나 진짜 아무 생각 나 천재인가 봐 이러면서 이런 얘기 했을 건데 근데 그냥 저는 물론 이제 저도 이런 시도를 해보다 안 되면 이제 식으로 넘어가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시도는 이런 거예요. 이 식의 의미를 좀 읽어보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게 안 읽히면 저도 이제 그제서야 식을 쓰기 시작하지만 이미 이게 읽혔는데 식을 쓰겠습니까? 이미 확정된 식이 나와버렸는데 그죠? 실전에서는 굉장히 쓸만한 풀이입니다. 알겠죠? 선생님 이걸 만족하는 식이 이거밖에 없다는 유일성을 보이는 풀이가 아닙니다. 알아요 나도. 안다고. 알겠지? 알지만 실제 시험에서 이 문제 딱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한 1분 컷 하고 넘어가 봐요. 그럼 나의 등급이 올라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쭉쭉쭉쭉쭉 그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3번 왜 이렇게 많죠? 이거 여러분들이 늦은 시간에 풀고 되게 하기 싫었나 봐요 이거 그죠? 고지가 눈앞에 보이니까 존나 하기 싫은 거죠. 아이씨. 이게 수능형 문제 특징이 뭐냐면 딱히 어렵진 않은데 그냥 문제가 좀 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니면 문제 조건 파악하기가 좀 짜증나는 그런 형태. 근데 이거 고지고대로 검산식 써보시면 2에 2018분의 1 맞아요? x-1에 2018 요게 지금 px 2018제곱이죠? 네. 요 놈을 px제곱으로 나누면 2분의 1 x 플러스 1 x-1로 나눈다는 얘기고 그럼 몫이 qx이면 지금 제수가 2차이기 때문에 나머지 1차이야. 즉 ax 플러스 b 나오겠죠? 이거 못 풀면 되겠니 사실? 이제 1 넣고 마이너스 1 넣으면 a, b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답이 안 나와요? 아니 나왔는데 네. 네? 제목에 나와 계산 잘못한 거 아니야? 너도 잠아서 x에 넣으면 0은 a 더하기 b죠. x에 마이를 넣으면요 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b가 2분의 1 나오니까 rx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되겠죠. 마이너스 5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군요. 마이너스 5는 얼마예요? 3인가요? 계산 틀렸니? 저 X 마이너스 2018제곱 안 했어 2018제곱 안 했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2에 2018제곱분의 1을 했는데 음. 저게만 묻혔어 얘만 안 붙였어요. 아주 큰 실수를 했었네요. 그죠? 근데 이런 실수가 다음에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알겠죠? 이게 뭐인 거예요? 나의 구멍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이걸 계산하는데 이렇게 계산했다는 말도 지금 보이죠? 그죠? 그럼 내가 지수법칙 4번 법칙을 잘 못하는구나. 진짜야. 진짜라니까. 나는 인정한다니까. 내가 풀다 이런 실수 하잖아요. 그럼 아직도 넌 지수법칙도 모르냐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진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디지털이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깊이가 있다니까요. 그냥 내가 모른다는 게 아니라 아직도 이 아이들 사용하는데 깊이가 좀 모자라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넌 지수법칙에 깊이가 좀 모자라 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이면 지수법칙을 적용할 때 식을 좀 더 유심히 보게 돼요. 내가 말했잖아. 구멍 발견하는 거라고. 알겠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엄청나게 거대한 수학적인 벽에 부딪혀서 내신 2등급으로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선생님 더하기 잘못했는데요? 뭐 이지라고 있고 선생님 전개를 잘못했어요. 뭐 이러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못한다는 거 제발 인정하세요. 그래야 나아질 거 아니겠어요. 알겠죠? 예. 웃자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진지한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지수법칙 부분을 다시 풀어야 돼요 그런 게 아니죠. 정확히 이해하면 내가 지수법칙의 실수를 잦게 한다는 건 지수법칙을 연산할 때 좀 더 주의 있게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항상 팽팽한 긴장감 유지하는 상태로 모든 식을 써내려가지 않거든요. 대부분 우리 머리는 좀 편하게 있고 손이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구멍을 딱 발견하면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식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줄어드는 거예요. 실수가. 정말 이해하시죠? 네. 정말로 완전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모든 문제를 풀지 않잖아요. 우리가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구멍을 발견해야 내가 언제 긴장감 있이 식을 써야 될지도 알 거 아니에요. 이걸 그냥 단순 실수로 치부해버리면 다음번에 컨디션 좋으면 또 맞을 거 아닙니까? 아, 역시 그냥 실수일 뿐이었어. 이렇게. 그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심화서니까 그냥 인정합시다. 알겠죠? 알겠죠? 이게 무슨 뜻으로 읽히시죠? 근데 사실 이거 중상과정이 나오면 되죠. 예.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은 1의 해가 알파 베타다. 이렇게 읽히죠? x 마이너스 그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구나 이런 얘기죠. 그럼 얘는 그냥 x 플러스 4인 거죠? 맞죠?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라는 이 다항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시오. 이러면 29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하고 방정식의 해의 의미를 연결하면 되죠. 근데 생각보다 이 방정식의 해의 의미 틀린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럼 얘는 방정식 해가 뭔지 모르는 거냐?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알겠죠? 깊이가 없는 거라고. 알겠죠? 네, 방정식 해라는 것은 책에도 그래서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보면 방정식의 해의 의미, 방정식 해라는 것은 방정식의 x에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걸 말한다. 이러면 병신인가? 내가 이것도 모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라 학생들이 정말로 방정식의 해의 의미를 잘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책에서.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그 부분이 유난히 깊이가 발달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발달하게 해주겠다. 이런 책을 집필한 집필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아시겠죠? 네. 갑자기 제가 아까 한 말이 갑자기 신빙성이 쫙 올라가죠? 아, 내가 지금 약하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면 돼요. 알겠죠? 저도 지금도 수도 없이 인정하는데, 아, 야, 내가 뭐 약하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시글 쓸 때 늘 주의합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항상 제가 수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거예요. 최소의 투자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자. 항상 실패. 저는 그냥 지수법칙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문제를 안 틀려 점수를 한 4점을 더 가져가는 게 시바하게 한 10건 풀어가지고 정규성 가지고 나 혼자 맞아가지고 한 8점 가져가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나의 인생이 한결 여유롭고 나의 등급은 높으며 실력은 좀 모자랄 수 있어도 알겠죠? 네. 그래서 그냥 전략적인 투자를 하자 이 말이죠. 우리의 노력도 어떻게 보면 자원인데 이 노력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최고차는 계수가 1이고 차수가 mn인 두 다항식에 대해서 곱이 4차네요. 곱이 4차예요. 곱이 4차예요. 근데 ax 플러스 bx는 3차라 그랬어요. 그러면 1차, 3차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동의합니까? 이게 1차고 이게 3차인 것밖에 말이 안 되는 거죠. 타당해요? 왜냐면 차수가 A의 차수가 B의 차수가 작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차, 2차는 안 될 거 아닙니까? 3차, 2차도 안 되고 1차, 3차밖에 안 0차, 3차도 안 됩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모두 1이라는 것은 최소 차수가 1차다 라고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1차, 3차는 걸 그냥 알게 되고요. 영차라고 부르지 않아요? 0차라고 보통 부르지 않고 상수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제 차수가 없다고 보니까 차수가 0인 거죠. 그럼 최고차항이 없는 거예요? 상수가 최고차항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최고차항이 상수인 거죠. 그렇죠. 봐봐. 차수가 정의가 뭐예요? 그 어떤 나머지에서 가졌어 저희. 아, 그 x가 곱해지는 숫자. 아, 이거 주목하는 문자가. 이 학생이 막 지금 머릿속에 막 혼란스럽군요. 자, 다항식의 차수의 정의는 다항식의 모든 항의 차수 중 가장 큰 것입니다. 알겠죠? 그럼 항의 차수의 정의가 필요하죠. 항의 차수는 항에 곱해진 문자의 개수입니다. 근데 어떤 다항식이 상수항 하나만 딱 꼴랑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항에 곱해진 문자의 개수는 몇 개? 0개죠. 이거 0차라고 봐도 타당해요. 아시겠죠? 우리가 보통 상수항이라고 부르지만 0차라고 봐도 타당합니다. 알겠죠? 여튼 그렇고요. px를 ax의 제곱은 안 나오지 물어봤는데 이걸 인수분 해보시면 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다 푼 거죠. ax가 x-1이고 나머지가 bx인 거니까 그럼 직접
나눠서 나머지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요 다항식에 대해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기억은 사실 1 안 넣어봐야겠다. 4, 2죠. 3, 1 없죠. 3차, 1차가 없죠. 이런 애를 독 2차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그럼 1을 넣으나 마이너스 1을 넣으나 어차피 변화한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인수면 얘도 인수해야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기억은 보기 차이기 때문에 뭐 대입도 안 하고 그냥 맞다는 거 알겠습니다. px가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면 a 플러스 b는 0이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저게 지금 보기 차이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기법을 그대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ax의 4제곱을 제곱의 제곱을 보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는 말은 x의 제곱 플러스 b 인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x의 제곱과 ax의 제곱으로 보게 되면 여기 1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 반드시 마이너스 2a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px를 인수분해보면 실제로 x의 제곱 플러스 1 ax의 제곱 마이너스 2a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 얘를 전개해보시면 ax의 4제곱 그 다음 얼마죠? 2차는? 마이너스 ax의 제곱인가요? 맞아요? 상수는 마이너스 2a인가요? 그죠? 그럼 얘하고 같아야 되니까 a하고 b하고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a 플러스 b는 0이 아니라 a는 b이다 라고 썼어야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그냥 틀렸네요. 얘가 아니고 a는 b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연수 n에 대해서 x-n이 px의 인수가 되도록 하는 두 정수 a, b가 항상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n 집어넣어서 저게 0이 되게 하는 정수 a, b가 존재하기만 하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pn을 구해보는데 pn은 an의 4제곱 마이너스 bn의 제곱 마이너스 2a란 말이죠. 그럼 이게 0이 되는 그냥 a, b가 존재한다 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이 상태를 판정하는 것보다는 n에 관해서 좀 풀어보죠. 그러니까 a분의 b에 대해서 그냥 풀어볼게요. a랑 b에 대해서. 좌변에 a랑 b만 넣고 우변에 n만 넣을 수 있을걸요, 얘가? 맞아요? a n 4제곱 마이너스 2 맞습니까? 그러니 b n제곱이죠? 아니, 그러면 a분의 b라는 놈은 ab 0이 아니란 말이 아마 이것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네. a분의 b라는 놈은 n제곱분의 n 4제곱 마이너스 2죠? 맞아요? 그럼 이 수는 무슨 수입니까? 무슨 수가 유리수죠? 자연수의 제곱분의 자연수의 4제곱 마이너스 2인데 무조건 유리수죠? 그럼 얘 정수는 반드시 존재하죠. 유리수 그러니까 정수분의 정수니까요. 타당하죠? 네. 그래서 이것은 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정수 A, B가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이 관계식 나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게, 유리수의 정의를 우리가 정수분의 정수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유리수의 깊이가 없는. 그렇죠. 잘 모르는 거지. 이 생각 못하는 건 유리수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유리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 대답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정수분의 분모가 영향을. 그렇죠. 분모가 영향할 때 정수분의 정수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래도 좀 괜찮은 학생이 알겠죠? 근데 대부분 뭐 그거 있잖아요. 정수보다 좀 크고 질수보다 좀 작은 거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뭐 아니면 있잖아요. 정수랑 분수랑 합친 거 뭐라든가 뭐 이렇게 다양한 대답이 나오는데요. 네. 유리수의 올바른 정의는 정수분의 정수로 정의할 수 있는 수죠. 이때 분모가 0이 아닌 경우.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AB의 정수를 보고 이 식의 모양을 보고 이게 A분의 B 혹은 B분의 A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유리수랑 관련 있는 건가? 라고 해서 식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지 않나요? 그죠?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질문한 문제 다 끝난 것 같고요. 네, 혹시 추가로 더 물어보고 싶은 문제 있나요? 없으시면 금요일날 이 두 개의 챕터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챕터니까 문제 수는 약간 늘어날 수 있습니다. 12문제? 제가 최대한 8문제로 줄여볼 텐데 너무 아까운 문제가 있을 제 입장에서 어머 이건 꼭 내야 돼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내세요. 그런 게 없지 않아요?
12개. 그러니까 제가 꼭 내고 싶다는 의도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푸는지 궁금한데 뭐 이런 것도 좀 있고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미리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수학은 재미가 없게. 근데 제가 가급적이면 8문제로 줄이도록 예를 많이 쓸 텐데 꼭 좀 재수가 없으면 최대 12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시간이 사실 없을 것 같아요.